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한동훈이 오늘 26일 국힘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힘당은 사실상의 윤석열 신당으로 재창당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원회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12명까지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이 비대위원으로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한동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거절할 군번도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답을 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거절할 군번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은 곧 검찰당의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래봐야 어차피 별 볼 일 없겠지만 말입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조이며 새 인물 찾는답시고 기껏 찾는 인물이 이수정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한동훈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이순신이니 아이돌이니 조각미남이니 정의감 넘치는 엘리트니 별의별 단어를 다 갖다 붙이면서 선동을 한다 해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몸이라는 건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다고 냄새가 지워질까요? 전우용 역사학자는 최근에 한동훈의 몸집을 키워주고 있는 정치권과 기레기들의 상황을 보며 한마디로 후려칩니다. 한동훈은 전두환도 아니고 노태우도 아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축히 세웠던 지치 언론들은 지금도 한동훈을 메시아, 이순신, 아이돌, 이타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엘리트 등으로 치켜 세운다. 개의 습성은 바뀌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등인 동물의 습성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이 개 같은 놈과 개만도 못한 놈을 구분한 이유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유가 찰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단독 타이틀까지 달아가면서 26일 취임 한동훈 제 연설문 제가 씁니다라는 기사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말씀자료 담당으로 불리는 원고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이 담당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동훈이 직접 쓰는 스타일이라며 한동훈은 뭔가 다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었나 본데 창피한 줄 알아야죠. 여튼 이번 한 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긴급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날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재욱을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한덕수가 자리를 했을까요? 정치적 중립 위반 같은데 말이죠. 회의를 마친 후에 전주에는 논평에서 쌍특검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수의 국힘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 경쟁을 하듯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에는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던 것들이 내로남불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죠. 결국에는 이래저래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권력서열 1인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 그나마 더 유리하다고 판단됐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반격의 카드가 필요하겠죠.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일본 해역 곳곳에서 정어리 때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에 중국과 영국에서는 핵 오염수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힌 일본이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지목을 했다며 먼저 한국에는 총 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 약 375억 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 어치를 각각 수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왔었죠. 이에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입벌구 정권, 거짓말 정권이라는 이 정권을 신뢰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나마나 받아들일 것은 뻔한 일인데 어쩌다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작태까지도 찍소리 못하는 나라가 됐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한편 이번 주 김건희 특검도 특검이지만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결행하기 위한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명계 4인방도 포함이 되죠. 이낙연이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문이라 사실상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제 박성준 대변인은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는 그분들의 주장이 당내 전체적인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민주당 어떤 지지자 그룹에 있어서 마땅하느냐라는 물음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며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내부 총질러들 볼날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낙연과 그 패거리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당을 떠나거나 좌절한 분들 많으십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나올 일 없어야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고 나면 알터니가 빠진 듯이 정말 시원할 겁니다. 자, 한편 민영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심의 자작극 벌인 방심위원장을 즉각 수사하라는 제목 하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사적 이해 관계자인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심의를 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류 위원장의 아들, 친동생, 직전 소속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 9월 4일과 6일 사이에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9시 뉴스 외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민원 신고 10건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위원장 청부 민원이 제기된 셈입니다. 이후 이들이 제기한 신고 민원을 바탕으로 류희림 위원장은 이 보도를 직접 심의를 했고 그 결과 11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고발 사주에 이어서 이제는 청부 민원까지 이 정권이 어디까지 달려는 것일까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곳곳에서 막 나가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니 참 말로가 그야말로 비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 장악에 청부 민원까지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다라는 거 멀지 않은 시점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